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김 4-1단원의 두 번째 작품인 가사갈래의 상춘곡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한국 문학사전 편찬기 중에서 라는 단원을 공부했었죠. 거기에 보면 한국 문학의 특질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그 특질에는 뭐가 있었죠? 한, 신명, 자연친화, 해학과 풍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 배울 상춘곡은 바로 자연친화라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4-1단원의 두 번째에 실린 거고요. 교과서 목표학습에 산에 가면이라는 현대시가 같이 실려 있죠. 그 작품 역시 자연친화의 태도를 드러내는 상춘곡의 갈래는 가사죠. 시조가 장형화된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겠죠. 운율을 드러내고 있지만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춘곡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시어나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형이 상춘곡의 각 구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기호를 매기고요. 이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이런 유형으로 출제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특히 감정이입, 주객 전도와 관련된 부분은 빈출됐기 때문에 해당 식구에 쓰인 표현법은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능형 문제에 해당하는데 교과서 외의 시를 보기에 제시하고 이 글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다양한 시가 제시가 됐거든요. 상춘곡과 같이 자연에 관해 노래하는 시가 제시되기도 했고 아예 다른 시가 제시되기도 했어요.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기도 하고 내용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역시 수능형 문제인데요. 화자의 삶의 태도나 정서와 유사한 다른 시를 고르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상춘곡은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시죠. 이것을 머릿속에 확실히 인지하시고 1, 2, 3, 4, 5번에 제시된 다른 시에서 이것과 유사한 시를 고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과서 목표학습에 현대시 산에 가면이라는 시가 실려 있죠. 역시나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시예요. 이거랑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상춘곡은 내신형 문제도 많았지만 수능형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본문 공부하시고 난 후에 반드시 수능형 문제도 같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연 친화의 태도를 드러내는 고전시가 상춘곡입니다.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계절적 배경이 봄이에요. 화자는 봄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가사는 시조가 장형화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이 사음보가 어그러지는 부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거의 사음보의 율격을 지켜서 읽을 수 있죠. 교과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야기 더하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야기 더하기에 보면은 상춘곡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 어떤 변형을 줬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상춘곡의 원문이죠. 이렇게 띄어쓰기도 없고 행 구분도 없이 쭉 쓰여진 갈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행을 구분했고요. 한자 대신 한글을 앞에 뒀고요. 현대어로 번역한 부분도 옆에 같이 싣고 있죠.
편의대로 행을 구분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 사음보의 율격을 맞춰서 읽어보며 공부합시다.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랄 미찰까 만미찰까. 홍지는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 세속, 속세를 가리킬 때 꼭 등장하는 단어죠.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내 생애가 어떠한가 라고 서리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 생애가 어떠한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의문문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세속 사람들아 난 내 생애가 좋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옛사람 풍류에 따를까 따르지 못할까 의구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옛사람의 풍류에 못지않다. 무엇이? 내 현재의 삶의 풍류가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출제 유형 베스트에 4번 기억나시죠? 화자의 삶의 태도 혹은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다른 시를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거든요. 자연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확실히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자연에서 살고 있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나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한 살림에 묻혀이셔 지락을 말할 것가. 천지간 남자로 태어난 몸은 나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살림에 살고 있죠. 이 살림에 묻혀 있다고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일단 화자가 살림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살림은 자연이죠.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데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는 자연에 묻혀 살고 있으니까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거야. 하지만 화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여기에 묻혀 살고 있지만 지극한 즐거움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림은 자연이고 이 자연과 대조적인 공간이 이미 앞에 제시됐죠. 그것이 어딥니까? 홍진입니다. 홍진은 세속, 속세를 의미하고 살림은 자연을 의미하죠. 이렇게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 구조를 활용한 선지가 많이 활용됐으니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수간목을 벽계수 알피 두고 화자는 수간목, 초라한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초가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초가집은 벽계수, 시냇물 앞에 있어요.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걸로 보이죠. 수간목에 노란 표시가 된 것, 이것은 공간 이동을 표시하는 색깔입니다. 이 시 상춘곡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화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시비, 대문을 열고 나가서 정자에 가고 이 정자를 거쳐서 시냇가에 가고 시냇가를 거쳐서 산 꼭대기, 봉두로 이동하거든요. 시비와 정자는 묶어서 그냥 정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공간의 이동을 보이면서 세속과 가까운 공간에서 탈세속적인 공간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춘곡은 대부분 공간의 이동을 시상전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시선의 이동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둘 다 상춘곡의 시상전개 방식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소나무, 대나무가 화자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울창하게 있나 봐요. 이런 속에서 풍월 주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월은 자연을 의미하겠죠. 자기 자신을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자연보다 우월해 라는 의미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상춘곡이라는 제목의 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계절적인 배경은 봄이에요. 도화행화난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난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 구절은 표현상 특징을 물을 때 자주 나오는 구절이니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이 비슷하게 생겼죠.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 행 먼저 볼까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화자는 해질녘에 밖에 나가서 봄꽃을 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가는 비가 내리는 중에 푸릇푸릇합니다. 화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 버들과 풀들을 보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행은 붉은색의 이미지를 띠고 있고 두 번째 행은 푸른색의 이미지를 띠고 있죠.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봄날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푸르도다라는 부분에 영탄법이 사용되기도 했죠. 이런 봄날의 경치를 보니까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치를 조물주가 직접 만들었구나.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랍다. 칼로 잘라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이것의 주체는 바로 조물주죠.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마다 신비롭구나 라고 영탄하고 있습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이 두 구절은 대꾸를 보이기도 하죠.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신형 문제, 수능형 문제를 불문하고 이 구절은 정말 많이 언급됐어요. 수풀에 운한 새난 춘기를 만내개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일단 이 구절은 사음보의 율격이 깨진 구절이거든요.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짹짹거리는 소리마다 교태로다, 아양을 떤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는 그냥 짖을 뿐이죠.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건 새가 아니라 화자입니다. 봄날의 흥취를 즐기는 자기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이자 자연물인 새에게 이입해서 표현하는 감정이입의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자연과 화자가 다르지 않다, 물아일체가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법이 쓰인 구절을 찾아라 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상춘곡의 표현법을 묻는 문제에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자주 활용되기도 했어요. 다음 부분 볼게요. 물아일체언이 흥이에 달을 쏘냐. 물아일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의 너는 자연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흥도 다르지 않다.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집 근처에 있다가 정자로 이동을 합니다. 소요 음령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랄 알리 없이 호재로다. 소요 음령은 시를 나지막하게 읊조리면서 걷는 걸 의미하죠. 뒤에 나오는 미음 완보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산일이 적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뒷구절에 보면은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참다운 즐거움을 알리 없이 혼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적하다, 혼자다? 이 부분을 외로움, 고독함으로 설명하는 틀린 선지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적하다, 혼자로다 이것은 자연을 감상하는 한가로운 모습을 표현할 뿐이지 화자는 외로워하거나 고독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부분. 이봐 니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이웃들을 불렀어요. 돈호법이 쓰였고요. 산수구경을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춘곡은 전체적으로 독백체인데요. 이렇게 부분 청자를 상정하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하기도 해요. 이웃들에게 산수구경을 권유하고 있죠.
자, 뭐 하고 놀자고 이야기하냐면요.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참에 채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는 풍속 중에 하나인 답청을 하자고 이야기하고요. 내일은 목욕도 하자고 이야기하고요. 아침에는 나무를 캐자고 이야기하고요. 나조해. 이것은 낮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녁에는 낚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구절이 대꾸를 이루기도 하고요. 이 두 행이 대꾸를 이루기도 하죠. 그리고 이웃들과 하고 싶은 일을 나열하고 있으니까 열거법도 쓰였습니다. 이웃들에게 같이 놀 것을 권유하고 있죠. 갓 꿰어 닉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곤나무 가지 걷거 수놓고 먹으리라. 자, 술이 등장했어요. 시에서 술이 쓰였다는 것은 풍류 혹은 고민 둘 중에 하나죠. 이 글의 화자는 자연에서 한가롭게 봄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민을 상징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바로 풍류와 흥취에 해당하겠죠. 자, 술을 걸렀습니다. 새술이에요. 꽃나무 가지를 걷어서 수놓고 먹으리라. 옛날 조상들은 술 한 잔을 먹고 근처에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내가 몇 잔을 먹었나 라고 술을 세면서 놀았다고 해요. 풍류적 태도가 드러나죠. 봄이에요.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랄 건너오니 따뜻한 바람이 물을 건너서 휘잉 하고 불어오고 있어요. 이 다음에 공부할 부분도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옷세진다. 맑은 향은 잔에 머물고 붉은 꽃은 옷에 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맑은 향의 원관념은 바로 바람이죠. 맑은 향을 품은 바람이 잔에 지고 낙홍은 붉은 꽃잎을 의미하겠죠. 붉은 꽃잎이 옷에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낭만적이고 한가한 풍경이죠. 앞뒤 구절이 비슷하게 생긴 대꾸법을 이루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표현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맑은 향기를 눈에 보이듯이 설명하고 있죠. 후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고요. 붉은 꽃이 떨어지는 모습,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쓰였어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봄날의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준중이 비었거든 날 다려 아래어라. 술독이 비었으며 나에게 말을 하래요. 소동 아해 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자기 어린아이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겠다는 거죠. 어루는 막대 잡고 아해난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에 호자 앉아. 앞에선 정자에 있었는데 이제 시냇가로 이동을 합니다. 뭐 하면서 작게 시를 읊조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앞에 언급했던 소요 음령과 같은 뜻이겠죠. 자, 술을 가지고 천천히 시를 읊조리면서 시냇가로 이동합니다. 세속과 가까운 공간에서 점차 탈세속적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죠. 산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명사 조한물에 잔 씌어 부어들고 명사 아주 곱고 깨끗한 모래에 조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죠. 좋은 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틀린 선지로 출제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깨끗한 시냇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었어요. 술을 부어들었겠죠. 그리고 마시고 풍류를 즐기고 있어요. 청류랄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인고. 중국 고사 중에 한 어부가 물 위로 복숭아 꽃잎이 떠오는 것을 보고 그걸 따라 들어갔더니 이 세상 세계가 아닌 이상향, 별천지가 펼쳐졌더라 라는 고사가 있거든요. 이 고사에서 유래해서 무릉이라는 이상향 별천지에는 복숭아 꽃이 피었다라고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화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시냇물에 복숭아 꽃잎이 둥둥둥둥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생각하죠. 아, 시냇가 상류가 무릉도원인가 보다.
이상적인 공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랑 무릉이 가깝구나. 저 산이 거기인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의 무릉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입니다. 송간 세로에 두견화랄 붓이 들고 소나무 숲 사이로 가느다란 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진달래꽃을 손에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자 마지막 공간 봉두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탈세속적인 공간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구름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아주 높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죠. 자,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천촌말락이 곳곳이 벌어 있네. 천촌말락은 수많은 마을들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니까 세속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천촌말락을 가지고 틀린 선지가 많이 출제됐거든요. 화자는 지금 천촌말락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천촌말락은 이상적 세계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틀린 선지로 출제됐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천촌말락은 화자가 봉두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공간입니다. 연하 일휘난 금수를 재편난닷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연하일휘라고 하거든요. 예전만큼 많이 출제되진 않은데 이 부분을 해석하라는 문제도 예전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을 비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 사용됐습니다. 엊그제는 들이 검었었는데 이제는 봄빛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내신형 문제, 서술형 문제를 불문하고 아주 많이 언급된 표현법 또 나옵니다.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린다. 실제로는 화자가 부귀와 공명을 꺼리는데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린다고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서 전도해서 표현하는 주객전도의 표현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표현법이 쓰인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표현법 자체를 묻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화자는 일단 공명과 부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속적 가치를 멀리 하겠다는 거죠.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옵고 청풍명월은 자연을 대유하고 있죠. 자연 외에는 벗이 없다라고 서리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단표 누항에 흩은 해음 아니하네. 단표 누항은 초라한 곳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 한 바가지의 물을 의미하는데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죠. 자, 이런 생활을 할 거고 나는 허튼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흩은 해음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흩은 해음은 앞에 공명과 부귀를 가리키겠죠. 나는 소박하게 살 거야. 세속적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을 거야.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 달 어찌하리. 3544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죠. 3543으로 끝나는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을 지킨 가사를 정격 가사라고 이야기하죠. 한평생의 삶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서리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춘곡 같이 공부해봤어요.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자연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속에서 사는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보이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목표학습에 보면 산에 가면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목표학습 4-2번에 보면 상춘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선지에 활용됐으니까 이 상춘곡과의 공통점, 상춘곡과의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상춘곡 문제 풀어볼게요. 자, 상춘곡 내신형 기출문제 1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제일 많이 출제된 유형이 시어나 식구의 문제를 묻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문 보시면 알다시피 기호 엄청 많죠. 이렇게 3번 아니면 여기 5번처럼 기호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거든요. 우리는 기호로 보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전체적인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화자는 홍진에 묻힌 분내가 알지 못하는 한중 진미를 즐기고 있다. 홍진에 묻힌 분들은 바로 새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연에 사는 화자의 삶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한중 진미, 한가한 가운데 참다운 즐거움을 화자는 이런 풍경을 묘사하고 만족감을 드러냄으로써 표현하고 있죠. 2번, 화자는 풍월 주인이 되어 소요 음령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여기 작은 따옴표로 표시된 모든 시어들이 여기 지문에 쓰인 시어죠.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걷는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죠. 3번, 화자는 도화행화와 두견화를 통해 봄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도화행화, 두견화, 진달래꽃, 복숭아꽃, 살구꽃, 이건 모두 봄에 피는 꽃들이죠. 이것들을 표현하면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4번, 화자는 천촌만락에서 지내며 단표누항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표누항,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어디가 틀렸어요? 천촌만락에서 지내며 라는 이 부분이 틀렸죠. 천촌만락은 수많은 마을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봉두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일 뿐 화자는 여기에서 지내는 게 아니죠.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화자는 수풀에 우는 새와 물아일체를 이루며 흥을 느끼고 있다. 화자가 느끼는 봄의 흥취를 세 개의 잎에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자연물인 새와 화자가 하나가 된 물아일체가 된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 외에 문제 유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이 시를 해석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기호를 활용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많아요. 이렇게 보기를 제시하고 윗글에 처진 기호에 따라 이것을 나누는 문제도 출제가 됐거든요. 역시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그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표현법을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음보율 그리고 작가의 계층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상 특징 묻는 문제가 많아요. 표현상 특징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도 출제됐고요. 그리고 목표학습의 산의 가면과 비교하는 문제도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능형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교과서 외의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는 수능형 기출문제 파일에 싣고 있어요. 화자가 보이는 삶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고르는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다른 시를 제시하고 이 시와 비교하는 문제, 화자의 주된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 찾는 문제 또 있죠. 보기에 실린 작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춘곡 공부하시고 수능형 문제도 끝까지 공부해 보셨으면 하네요. 4-1단원 두 번째 작품인 상춘곡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